엑셀 함수 예제 비포 부분에 보면 아래쪽에 날짜, 시간 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weekday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날짜에서 요일을 추출할 때 사용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week, w, e, weekday에서 날짜에서 자 이제 요일을 추출하는 건데 여러분 날짜가 이제 추출해야 되는 날짜를 클릭을 해야 되겠죠? B32번 셀 날짜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그만 찍습니다. 찍고 나면 지금 뭔가가 굉장히 많아요. 1번부터 17번까지 있는데 보통 우리 달력을 보면은 1, 월, 화, 수, 목, 금, 토 되어 있잖아요. 1, 월, 화, 수, 목, 금, 토 되어 있으니 그대로 뭐 1번은 일요일, 2번은 월요일 그대로 1, 월, 화, 수, 목, 금, 토 하고 싶으면 이 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그냥 1을 입력하면 됩니다. 경험상 그냥 1을 입력하는 게 가장 쉽더라고요. 엔터.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숫자가 추출이 됐는데 1을 입력했기 때문에 1번은 일요일, 2번은 월요일, 3번은 화요일, 4번은 수요일, 5번은 목요일이 되겠죠. 이렇게 추출을 했는데 그 위크데이는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뭔지 모르잖아요. 예, 다른 함수랑 같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제가 옆에다가 추주 함수와 같이 사용해서 5를 목요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일단 함수할 때 그럴 때 이제 choose weekday 함수를 구하시오. choose weekday 함수를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겠죠. 일단 weekday로 week we weekday에서 자 날짜 요일을 추출하는 거니까 날짜에서 항상 1번 1번 엔터 똑같이 5 나왔잖아요. 이제 choose 함수 week 앞에 ch, choose나 week는 뭐 단독으로 사용은 거의 못한다고 볼 수 있겠죠. choose. choose는 는과 c 앞에서 단 한 번 함수 마법사를 사용한다고 했죠. 1번을 입력했기 때문에 자, 1은 일요일 1로 할게요. 월은 2번은 월 순서대로 해주면 됩니다. 화, 수, 목, 금, 토 7번까지밖에 없겠죠. 당연히 1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1번일 경우는 1번이 일요일이고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번이면 또 다른 요일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냥 1 해놓고 1은 일요일 이거 외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확인. 목요일이 되었네요. 목요일.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는 week w weekday 요일을 추출하는 날짜를 클릭하고 2번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 1번이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1로 입력하고 달력대로 하겠습니다. 7이 추출이 됐으니까 이 출은 7이 뭐가 되겠느냐? ch, choose 함수에서 choose는 항상 는과 c 사이에 커서를 두고 fx 1이 1 요일 일요일 1로 합시다. 탭 2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나와야 되겠지. 토까지 확인. 이렇게 되면 요일을 추출했습니다. 이게 이제 weekday 날짜를 추출한다. 내가 원하는 날짜를 추출하는 것, 요일을 추출한다. 요일을 추출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일단 날짜를 클릭하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 1번, 1번을 클릭하면 1은 일요일, 2는 월요일, 3은 화요일. 1, 월, 화, 수, 목, 금, 토로 간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수학 삼각 탭을 클릭해서 여러분 sum if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sum if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
합계는, 자, 썸이프입니다. 한국 고교의 독해 부분, 한국 고교의 독해 부분. 한국 고교가 조건이고, 독해, 합계잖아요? 자, 썸, SUM, 썸입. 자, 레인지, 카르트리아, 범위. 첫 번째 범위는 조건의 범위라고 했습니다. 한국 고교가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을 드래그 하고요. 심표 찍고 조건이 한국 고교. some average count if는 조건은 항상 큰 따옴표 안에 넣는다. 자, 한국 고교. 큰 따옴표 안에 넣고 여러분이 이제 아이고 이거 오타 했으면 조건이 안 맞겠죠? 한국 고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합계를 구해야 되는 게 독해 부분의 합계지 않습니까? 그러니 독해 부분에 점수가 있는 구해야 되는 값의 범위를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의 범위. 한국 고교가 들어가 있는 조건의 범위. 두 번째는 조건은 큰 따옴표 안에 적는다. 세 번째는 독해 부분의 합계니까 구해야 되는 값의 범위입니다. 엔터. 242가 나왔습니다. some if였고요. 한번 아래쪽에 내려와서 더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물리학과 총점입니다. 물리학과 총점 조건이 물리학과의 총 점수는 여기 있네요. some if SUM some if 자 범위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범위는 생물학과에서 물리학과까지 범위를 정해주고요. 카르트리아 조건은 큰 따옴표안에 물리학과 큰 따옴표 닫고 쉼표 그 다음 구해야 되는 값의 범위 점수겠죠? 점수 드래그 해주면 이제 물리학과의 총점 물리학과만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네요. 물리학과의 총점 4개를 더한 게 331점이네요. 이번에는 sum if 말고 average if를 사용해서 똑같이 물리학과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average, AV, average if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 레인저 항상 조건의 평균, 물리학과가 들어가 있는 조건의 범위, 쉼표, 조건은 큰 따옴표 안에 물리학과잖아요. 동일합니다. 방법은 물리학과 쉼표 코마 찍고 구해야 되는 것은 평균 점수가 들어가 있는 그 범위를 드래그 해줍니다. 자, 조건의 범위 조건 큰 따옴표 안에 구해야 되는 값의 범위 엔터. 물리학과 평균 점수가 82.75 점수네요. 이번에는 70 이상인 인원수 카운트 if네요. 자, 이겁니다. 70 이상인 카운트 if는 COU 카운트 if 자, 범위 70 이상이잖아요. 네, 조건의 범위 한번 찍고 조건은 큰 따옴표 안에 7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70 여기는 비교 대상은 필요 없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수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범위를 드래그하고 쉼표 찍고 조건은 7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큰 따옴표 안에 엔터 70 이상인 인원수가 7명이나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습하는 김에 생물학과 인원수 한번 해볼까요? 는 생물학과 수니까 count if COU count if 생물학과 지금 생물학과만 묻는 거잖아요. 생물학과 인원수 지금 이 학생들이 물리학과도 있고 생물학과도 있고 화학과도 있으니까 이 범위들 드래그 생물학과 조건의 범위 조건은 생물학과
조건은 항상 큰 따옴표 안에 넣으니까. 2명이네요. 생물학과가 1명, 2명, 2명밖에 없네요. 2명. 자, 뒤에도 뭐 여러분 and 함수를 넣고 싶으면 and 큰 따옴표. 항상 문자는 큰 따옴표. 2명. 이번에는 김씨의 평균입니다. 김씨. 이 중에 이제 김씨 조건이 김씨네요. 김씨의 이 점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verage if 조건을 만족하는 AVER average if 조건의 범위. 김씨잖아요. 네, 조건의 범위. 고민하지 말고요, 여러분. 첫 번째는 무조건 조건의 범위입니다. 두 번째, 이제 조건이죠. 조건은 큰 따옴표 안에. 김씨예요, 여러분. 김씨. 김은 알겠는데, 뒤에 이름은 미정이다. 여러 명이다. 그러면 이제 별표죠. 항상 조건은 큰 따옴표 안에 조건을 넣었습니다. 이제 평균, 점수의 평균 구해야 하는 값을 범위를 정해주면 김씨 평균이 73.5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해본 게 총점 구할 때 물리학과 SUMIF 사용해 봤고요. 그 다음에 평균 average if, 그 다음에 이제 count if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dsum, daverage, dmax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d가 붙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제목을,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dsum, d, s, dsum이죠. dsum. 자,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대상을 선택을 하고요.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필드, 판매량이 지금 전체 선택한 거에서 두 번째지 않습니까? 2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입니다. 조건은 자, 강북점. 지금 항상 시험 문제는 그 목록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아이밖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없다고 했거든요. 역시 목록을 포함해서 조건 강북점 답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강북점의 디에버리지 판매량 평균 역시 방법은 D, AVERAG, D, average, 데이터베이스 D가 붙었으니까 전체 대상을 선택을 하고 쉼표 찍고 필드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게 두 번째죠. 두 번째 한 번, 두 번 판매량이잖아요. 이 코마 찍고 조건은 강북점 엔터 그 다음 Dmax 강북점의 최대 판매량의 최대값 Dmax 데이터베이스 전체 대상을 선택을 하고 지금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필드에서 최대값을 구한다. 어디? 카르트리아 강북점. 여러분 dsum daverage dmax 합계 에버리지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만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기 있네요. 데이터베이스 전체. 두 번째는 구하려고 하는 필드. 그다음 세 번째는 인수가 조건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위에 있는 목록 제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주의사항입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는 김에 복습 한번 해볼까요? SUMIF는 강북점의 판매량. 조건이 강북점이네요. SU SUMIF 조건의 범위. 강북점이 들어가 있는 조건의 범위에 조건은 큰 따옴표 안에 강북점 찍고 조건 이제 구해야 되는 값 판매량이 들어가 있는 범위를 선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SUMIF나 둘 다 강북점의 판매량이잖아요. 사용한 함수는 달랐습니다. SUMIF였고요. 한 개는 DAverage였습니다. SUMIF일 때의 조건은 자, 큰 따옴표 안에 집어넣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데이터베이스일 때의 조건은 목록을 포함해서 드래그를 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학 삼각 시트에서 sum product 함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거 하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sum product 함수를 구하기 전에 sum 함수 한번 구해볼까요? 합계잖아요. 수량의 합계. 수량 알죠, 여러분? 복수는 S U M sum 합계. 수량. 네. 드래그 해주면 예, sum 나왔죠? 예, 100개랍니다, 여러분. 이거 다 더하면 100개랍니다. sum.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합계를 한번 구해볼 텐데 수량과 단가. 지금 2월 10일에는 얼마 팔렸는지 궁금한 거예요. 15개 팔렸는데 한 개가 이제 4,000원이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2월 10일의 매출을 알 수 있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 밑에는 이제 12월 4일은 2,500원짜리가 30개 팔렸으니까 두 개 곱해주면 최종 합계를 구할 수 있고 매출이죠. 2월 7일에는 3,000원짜리가 20개 팔렸으니까 이제 그날 매출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하라고 하네요. 단가 4,000원짜리 곱하기 엑셀에서 곱하기는 별표죠. 수량 엔터 6만원 12월 1일은 6만원 매출입니다. 자, 이거는 뚜루룩 하면 자동 채우기 수식 들어가니까 4일은 75,000원 7일은 6만원 19일은 1,000원짜리를 10개 팔았으니까 만원 그리고 21일은 75,000원을 벌었습니다. 총 합계는 우리가 뭐 썸을 배웠으면 SUM 해가지고 당연히 지금 드래그 해주면 28만원. 네, 12월달 총 매출이 28만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썸을 사용했을 때 이제 합계 구하는 방법이었고요. 썸 프로덕트는 뭐냐면 이 총 합계를 한 번에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총 합계를 한 번에 구해줄 수 있는 함수를 썸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단가랑 수량이잖아요, 여러분. 합계 구하려면 일단 단가랑 수량을 곱했고요. 단가랑 수량을 다 곱하고 마지막에 다 합쳤지 않습니까?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sum product는 SUM product는 여러분 범위만 설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단가 한번 범위 설정하고 수량 드래그 해주면 그 두 개가 서로 곱해지는 거예요. 4,000원 15 곱해지고 2,500원 300 2,500원 30 3,020 1,010 3,025 다 곱해서 한꺼번에 더해지는 이 값이 지금 동일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곱한 값에 영역을 설정한 곱한 값에 이 곱한 값이 이거잖아요. 곱한 값의 합계를 구해주는 것이 바로 sum product입니다. 논리함수 시트에 가서 if 함수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가 제가 항상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함수가 if 함수입니다. 자, if 함수 문제는 총점이 175 이상이면 총점 있죠. 175 이상이면 조건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겠죠. 이상이면 조건이 한 개지 않습니까? 는 if 조건이 175 이상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총점이 있는 부분 28번 155점이 175 이상 155잖아요. 175 이상이면 조건 합격. 조건을 만족하면 참 아니면 거짓. 조건을 만족했을 때 참값의 합격. 문자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아니면
거짓. 불합격은 문자니까 불합격. 조건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를 한 번만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뭔가 쉼표나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동 채우기였죠. 이번에는 그거 한번 해볼까요? 총점이 175 이상의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 아니라 공백을 한번 해볼게요. 공백일 때 지난번에 뭘 사용한다고 했어요. 공백일 때는 기억납니까? 는 똑같죠? if, if. 불합격 대신 공백인 거예요. if. 조금 전에 했던 실수, 오류도 한번 만회해 보겠습니다. 총점이 크거나 같다. 얼마? 175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쉼표 찍고 그리고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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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잖아요, 여러분. 공백일 때는 큰 따옴표 땡땡 쳐주면 공백입니다. 잘 맞아요? 조건 이면이 if가 있는 거잖아요. 총점이 175 이상이면 이 팔이 175 이상 크거나 같으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 if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할로도 한번 공백이죠, 여러분. 되었습니까? 이게 조건이 한 번일 때 이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아래쪽에서 여러분 if 함수, 조건이 있는 if 함수를 한번 풀어볼 텐데 이번에 if 함수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함수와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조금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이제 필기가 85 이상이고 실기가 B 이상이면 이면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if가 한 개 있는 거예요. 이게 조건. 조건이면 참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합격 아니면 불합격 나와야 되는 그 얘기네요. 조건을 사용할 때 시험 문제에서 이제 and 함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에서 and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사용해 주면 되는데 자 봅시다. 조건이 필기 점수가 85 점수 이상이고 실기가 B 이상이지 않습니까? 자, and 함수, and. 처음 나왔죠? A, N, D, and. 자, and는 조건을, 적어주면 돼요, 여러분. and. 쉼표 있잖아요. 첫 번째, 필기가 85점 이상. 필기. 필기니까 여기 F27번이 크거나 같다. 85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콤마.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실기 점수가 B 이상이에요. B. B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B 이상은 여러분 B 아니면 A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B 이상이어야 되면 실제로 하면 C, D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B랑 A잖아요. 뭐 1, 2, 3이 있으면 이상이라고 하면 2, 3이 나오지 않습니까? A, B, C 중에 이상이라고 하면 B, C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높은 점수를 원하잖아요. 그러니 이때는 A하고 B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즉 1, 2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작거나 같다를 해줘야 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조건. 실기가 G27번이 작거나 같다. B. 근데 대신 B는 아이고 대신 B는 자,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필기 점수가 F27이 85점 이상. 두 번째 조건은 여러분 점수가 A, B가 돼야지 합격인 거지 C가 합격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이상이라고 됐지만 우리는 좋은 점수 1, 2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0, G27이 B와 A가 되면은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합격이잖아요. 네, 근데 B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조건이에요. 네, 이거는 값이 나올 수가 없죠. 조건이니까. 자, 이제 조건 앞에 if 함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if, 어, 여기도 해도 되겠죠? if, 더블 클릭. 수식이 길어지면 제가 수식 입력창이 훨씬 편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and가 이게 이면이잖아요. 조건이에요. 조건을 만족하면 합격. 항상 글씨는 만족하지 않으면 불합격. 조건이 한 개니까 가로를 한 번만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불합격. 90점이긴 한데 실기 점수가 낮아서 불합격. 85점 이상 A는 합격. 95 B니까 합격. 여기는 이제 실기는 A인데 필기가 점수가 낮잖아요. 이거는 이제 AND 함수니까. 둘 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불합격 되었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출제되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에 포함이 되겠지요. 한번 기억을 하세요. 자, 이번에는 또 이제 if랑 left 함수를 동시에 사용하여서 A이면 미술과, B이면 전산과, C이면이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차라리 여러분 헷갈리니까 나머지 건축과. 보통 문제 보면 이면이 두 번 나오면 이거는 조건이 두 개다. if 함수가 두 개다라고 하거든요. 자, 지금 left 두 개 있으면 이제 left 먼저 뒤에 있는 거. left 가지고 CBACB 첫 글자를 추출하라고 합니다. left, 엘리, left. B27번 셀에 왼쪽에서 첫 글자를 추출해야지 C가 나오겠네요. C, B, 뭐 다 추출했습니다. 추출했죠? 자, 이제 if, if. 자, 이 첫 번째 조건이 여러분 A이면 맞죠? 첫 번째 조건이 A이면 미술과. 여러분 항상 자, 콤마 찍고 미술과. 왜냐하면 문자니까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큰 따옴표. 자,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미술과. 두 번째 이제 거짓자리인데 거짓자리는 조건이 두 개일 때 다시 이제 if가 온다라고 했죠. if. 두 번째 한번 제가 복사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Ctrl C, Ctrl V. 두 번째 조건이 여러분 B이면 전산과. 자, if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참 미술과. 거짓 자리에 다시 if.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참 전산과. 나머지는 건축과. 항상 문자는 큰 따옴표. if가 두 번 들어갔으니까 두 번 가로를 닫습니다. 좀 복잡하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if가 두 번이다. 조건이 두 개다.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면 참 거짓인데 조건이 두 번이면 거짓 자리에 다시 두 번째 if
조건을 만족하면 참, 거짓. 조건을 만족하면 참값. 거짓 자리에 두 번째 if가 와서 조건을 만족하면 참, 거짓. 엔터. 됐죠, 여러분? 자동 채우기. 여기까지가 우리 함수 공부였습니다.